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7월의 마지막 날 ICBM이래. NSC 합시다. 뭐 ICBM이나 NSC나 뭐 ICBM이 쏘면 NSC를 열고. 우리는 저기 새벽에 못했네. 방송을. 청와대는 소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상시국인데 우리가 이렇게 여유를 부려도 되는지. 휴가도 가시는데 뭐. 근데 이것은 방송이 아니고 잡담이라면서요. 그렇지. 잡담인데 뭐. 그래, 잡담하려고 새벽에 모이는 것도 웃기다. 그렇지. 자, 7월의 마지막 날인데 8월이 이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근데 7월 28일 날 밤에 북이 ICBM 화성 14형 2차 발사를 했다고 공식 발표가 났고 관련 영상도 공개가 됐고 어제는 일본 카메라에 잡혔더만 그 일본 서해 쪽인가 그게? 그렇죠. 서해죠. 서해 쪽에서 이렇게 불덩이가 막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이 됐더라고. 그런 것까지 공개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군부 내에서의 반응도 있고 각국의 반응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반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14형 이번에 2차 발사. 네. 달라진 거? 최대 정점 고도가 3,724.9km. 야, 100m 단위까지 측정을 해요. 대단한데. 1,000km 더 늘어난 건가? 높이가? 1,000km까지 안 되고 한 800km 정도 800km. 늘어난 거죠. 그래서 수평거리는 거의 비슷한데 상승만 이렇게 더 높이해서 실제로 이걸 이제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했을 때는 미국 본토 전역에 다다르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하네요. 미국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보스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뉴욕 일종의 그 제논의 역설 같은 게 있던데요. 워싱턴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못 올 수도 있다. 워싱턴 인근까지 그런 얘기 하던데. 네. 그래서 뭐 막 시카고 뭐 전부 다 가능하지만 워싱턴 코앞에서 맞아.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야, 그럼 혹시 뭐야 대통령만 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보라고 한 얘기 같고. 가다가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며칠 안에 이제 또 하나 쏠 거예요. 사정거리 약간 더 길어진 거. 그래서 이제 워싱턴 약간 커브하는 거. 그런데 이거 처음에 화성 14형 발사했을 때 미국이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얘기 딱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높이가 그때 얼마였죠? 2,800이었나? 그 정도. 2,800 몇 킬로미터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미국이 심장부냐? 최대 가야 뭐 서부 해안이나 뭐 알래스카 정도다. 이 사람들이 하면서 심장부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번에 워싱턴까지 못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한번 더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아니 이거 쏘고 나서 이게 북이 그랬다고 굳이 발사를 시험한 거는 뭐 이러면서 미국에서 반응이 시원찮다 이거지. 그래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높이를 그 정도 올라갔고 이게 미사일 보니까 이게 밑에 단이 더 길어진 것 같더라고. 발사대가요? 발사대 말고 이제 이 뭐라 하냐 이게. 일단이 똑같은 건데? 그래? 그냥 화성 14형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다고? 그냥 카메라 각도가 다른 거 아닐까요? 아니 불꽃이 더 길어졌나? 불꽃. 그거는 낮과 밤의 차이죠. 낮과 밤의 차이다. 낮과 밤의 차이니까 화염이 크게 보이는 거지. 당연한 거. 그럼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야 이번에? 다시 쏜 거잖아요. 그냥 한 번 더 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정을 했다고 거리를 그냥. 그래서 여기 얘기는 그래서 탄두가 소형 아니겠냐. 더 작아졌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발사할 때는 무거운 탄두를 달았으니까 오래 멀리 못 가는데 최소화해서 그러니까 최대 쥐어짜가지고 타격하면 이제 워싱턴까지 간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북에서 얘기한 게 최대 사거리 모의 시험 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험할 때는 최대 사거리라는 표현 아마 안 썼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쏜 거는 일부러 살짝 적게 쏜 거고 이거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액체 연료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날아가고 적게 넣으면 적게 날아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번은 그냥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조금만 넣고 전략형으로 썼어요. 실험의 목표가 달랐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본토까지 가는 것만 딱 보여준 거고.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아니 어차피 다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꼭 안 채워도 돼요. 그래? 아낄수록 좋죠. 출렁출렁 할 것 같은데. 다 채우면 안 출렁거리고. 어차피 근데 세워가지고 정지된 상태에서 쏘는데 출렁거릴 일은 없죠. 그래도 살짝. 그러니까 살짝 출렁거리는 건 뭐 의미가 없죠.
자, 그 대화 자체가 여기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거니까 또. 예. 27일 날 쏜다 얘기하다가 28일 날 쐈는데 이거 그거 보여줬다 그러더만. 뭘요? 뭐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아. 장소에서 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됐다. 그런 건가? 이게 자강도에서 쐈잖아요. 지금까지 자강도에서 미사일 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쏜 거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럭으로 아무데나 가서 그냥 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임의의 시각이라는 거는 27일 날 안 쏘고 28일 날 쏜 게 임의의 시각인가? 이거 다들 27일 날 주목했잖아. 쏠 거다 아마. 하루가 지나가지고 다들 김 빠져갖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이란하고 협력한 거 아니야 혹시? 이란이 그럴 수 27일 날 유성 쐈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27일 날 이제 이란이 맡아주고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지금 이란, 북한, 러시아 세 나라가 패키지로 지금 대응을 뭘 했어. 네, 그제? 제재 법이 딱 통과되니까 패키지로 대응을 한 거예요. 자 27일 날 제재 통과했나 상원에서? 26일일 걸요. 26일인가? 우리 시간으로 그렇지. 26일, 미국 시간으로 26일 26일 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27일 날 이란에서 유성 쏘고 네. 발사 성공했다 그러고 28일 날 북에서 ICBM 쏘고 네. 러시아는 언제 뭘 했다는 거야? 러시아도 그 즈음에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에 외교관 추방하고 러시아 내에 미국 외교 자산 동결하고. 외교 자산 동결. 네, 그래서 뭐 그 외교관들이 가는 뭐 무슨 시설 너네 앞으로 못 써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발표하더라고요. 야 이게 전격적인데 그것도. 네, 푸틴이 언젠가는 미국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다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 인내를 끝냈다 이거. 네, 그래서 외교관을 755명을 예, 추방하겠다. 엄청 많더라고 이게 했어요. 땅이 넓어서 그런가. 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하게는 뭐냐면 755명은 활동을 못 해야 된다. 할 수 없다. 미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네. 그렇죠. 대응이지 뭐. 문재인 대통령 빨리 성명 발표하겠구만. 네. 긴급 성명. 왜 우리 미국을 러시아는 경거망동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사드를 러시아를 향한 사드를 하나 더 배치. 아니 한국에서의 기본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양의 느낌이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갑자기 옆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아 근데 이번에 사드 배치는 진짜 너무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사드 조기 배치는. 아예- 이거 아니 그 문재인 이미 정부가-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드로 요격이 불가능한 단계까지 갔다. 북한 미사일이. 그거는 저기 14형 그때 발사했을 때부터 아니 이게 언론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를테면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나 사드 무용론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거는 일각의 그런 주장도 있지만 뭐 그래도 지금 어떡하냐 북한 미사일이 허접하니까 요격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펴다가 이제 TV 언론상에서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려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지. 청와대에서는 빨리 시일 내에 사드를 또 배치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 있어요. 사드는 기본이 돼 있는 거고 아마 트럼프는 한 2달 지나면 사드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요거 한번 이번에는 니들이 한번 사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다 받아줄 추세야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 이미 배팅했잖아요. GDP 2.9%까지 국방비 올린다고 하고. 그렇지. 올라간 국방비로 뭐 해야 돼? 미국 무기 사야지.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정부의 논리는 이거예요. 사드로 ICBM을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 ICBM이 어차피 미국으로 날아가는 건데 이 ICBM을 북한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게 됐고 그래서 미군이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돼서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면 미국이 우리를 못 도와준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을 그러니까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한 거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논리가 이제 그런 논리 논리라는 전개 그렇다. 해석을 해주는. 네. 네. 제가 이제 문재인 대변인 역할을 같은 문식에서. 4가지 조치를 했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 새벽에 모여가지고 누가 페이북에 그렇게 놨더라. 아 새벽에 할 일 없으면 컵라면이나 먹고 돌아가지 왜 이렇게 엉뚱한 결정을 했냐고 그러면서 사드 조기 배치를 4기를 임시 배치한다 그러지. 네. 조기 임시 배치 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그게 맞장난이지. 미국이 반입해놓고 배치하려다가 들통나가지고 환경 평가한 다음에 배치해라 이렇게 막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어디 배치 임시 보관하고 있는지 네. 모르지만 어쨌든 4기를 임시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장난 같은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응 무슨 사격 훈련? 저번처럼 탄도미사일 훈련 훈련했대. 됐죠. 그건 또 뉴스가 별로 안 나더라고. 그 다음에 안보리 소집하자고. 탄도미사일 뉴스는 나왔어요. 근데 그거 보고
쇼크 받아가지고 왜? 내가 한 달간 페북을 안 하다가 이번에 글 쓰는데 이게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 북한 ICBM 하면서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는 게 빵 나오더라고요. 그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서 하면서 사거리 800km 빵 하면서 이제 평 날아가는 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이게 두 영상이. 그러니까 북한이 종북 세력들이 방송국에 있는 것 같아 KBS 안에. 일부러 대비해서 바로 이어서 보여준 거야 초라하게 이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야? 북한 미사일이 빡 날아가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이라고 하면서 단거리 평 미사일 하나 날아가는 뿅 거 보여줘. 너무 대비되잖아요 이거. 아니 그게 저거라니까 군부의 작전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더 생각해봐도 군사비를 달라. 더 달라. 우리는 이것밖에 없다. 미치겠다 지금. 그렇구나. 중량도 높여야 되고 뭐 이런 얘기지. 그다음 안보리 소집을 그냥 해운국들이 아무나 요청할 수 있는가 보지? 그렇죠. 근데 맞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서 안보리 소집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해봐야 뭐. 안보리 소집 하지 마.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전에 발사한 이 대륙간 탄도 ICBM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도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번 또 발사해 버렸잖아. 그러면 모여가지고 다시 결의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 앞에 결정 안 된 그 결의를 그래서 이거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예전에 이거를 또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논의하는 와중에 또 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회의만 하는 거지. 진짜 결의안이 회의하기 나올 수 싫겠다. 답이 안 나오잖아 이제. 숙제가 계속 밀리는 거 아니야 숙제가. 이거 뭘 결의할지 막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또 독자 제재 뭐 구성한다 뭐 이런 얘기하대. 그렇죠. 독자 제재가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독자 제재를 하려면 그 미국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지금 북한하고 직접 교역하는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0%죠. 524 조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직접 제재할 건 없고 하려면 이제 미국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죠. 중국 기업들을 우리가 제재를 해야죠. 그 기업들하고 거래를 안 해. 네. 그러면 독박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때문에 안 그래도 한국하고 거래를 끊어야 되는데 잘 됐네. 이게 이런 거잖아. 이게 답은 이쪽에 있는데 점점 멀어지는 답도 아니고 무슨 대책을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SNS 여론에 다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 이게 막 배신감도 얘기하고 촛불을 들었던 게 겨우 이거냐? 촛불을 들었다는 게 자괴감 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해놓던 거에 명분을 주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명분을 주는 거다. 정당성에 명분을 주는 거다. 뭐 이런 평가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은 올 8월이 지금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민심인데 더 세게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역대급으로 하겠죠 이제. 그치. 근데 원래 한미 연합 훈련은 할 때마다 맨날 역대 최대라고 쇼는. 근데 이걸 계속 역대 최대로 하면 그 돈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네. 작년에. 네. 또 그것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고 각각 몇 대 몇으로 분배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각자 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모른다. 그런 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각자 내면 대한민국 예산 알겠구만. 그렇지. 그건 알겠는데 그 얘기는 안 하대. 그걸 다시 이번에 물어봐야겠네. 이번 UFC 훈련할 때 예산 얼마나 책정되고 있냐고. 그건 물어봐야겠다. 군사 기밀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 뭐. 근데 각자 낸다고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연합 훈련이니까 같이 하는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의 시설을 이용하는 게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륙 작전도 같이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은 뭐 미국 장갑차에 한국 군인이 타가지고 상륙을 한다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어쨌든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지 같이 뭘 안 한대. 국방부의 답변은. 내 옛날에 언론에서 본 건 뭐가 있냐면은 이런 훈련 할 때마다 UFC 훈련 특히 그 원래 개념 훈련이 중심이잖아요. 시뮬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 비용을 한국이 된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 있거든요. 그 미군 기지에서 하는 거. 네. 시뮬레이션은 미국이 하는데 그 컴퓨터 사용료를 한국이 된다 뭐 이런 뉴스. 그런 얘기 잠깐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뭐 그런 거. 근데 B1 지금 폭격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 B1B 랜서 아니 한번 전개를 했다고 하는. 전개했다고 하니까. 뭐 기사 보면 왔다 갔다는 거야. 죽음의 백조가 한반도 하늘을 나르면서
북한 정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모의 폭탄 실험도 했다는 거고 초과 실험도 했다는 거고. 근데 그것도 다 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항공모함이든 하여튼 한번 올 때마다 뭐 몇천억 든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지금 미군이 일방적으로 뭐 돈을 써가면서 하진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왠지 그치? 돈을 요구. 그치? 그래서 이거 아니 많이 보내주는데 사드도 사고 방위 분담금도 올려라 이런 얘기로 할 수 있지. 근데 돈도 돈인데 사실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이제 전쟁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미 군부 반응이 좀 특이한 게 몇 가지 있던데. 군부가요? 군부가 뭐였지? 합참의 무슨 차장인가가 이 사람이 이제 그 핵을 가진 북핵 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을 그다음에 이 핵을 가진 북한이랑 같이 뭔가를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싫지만 인정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하. 그러니까 현실론이 점점 이제 부상되고 있다는 거지. 부상하고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렇지 태평양 함대. 네, 맞아, 태평양 맞아. 함대 사령관. 태평양 함대 진짜 전투에 돌입하는 데 아니야? 태평양 함대가 여기 한반도 담당하고 있는 전역을. 근데 그런 얘기를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 이게 현실론이 점점 군부 내에서부터 그렇죠. 나오는 것 같고 며칠 전에 국방부에서 보고서 나온 것도 그런 거 아니야? 뭔데요? 국방부에서 보고서 나왔지. 몰라요. 어느 국방부? 미국의 어떤 국방부. 보고서? 미국 미국 국방부에서 국방부가 ICBM이 본토에 충분히 다달하고 1년 안에 배치 가능하다. 아 그거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군부 쪽에서 더 현실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네. 그렇죠. 자, 아직은 멀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ICBM 이제 하나 보여준 거잖아요. 화성 14형이라고. 화성 14형 말고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뭉툭한 거 있잖아. 예, 그 뭉툭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보여줬던 거, 그 더 이렇게 뾰족한 거,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직은 멀었다. 최소한 2개 정도, 2종류 정도는 더 보여주지 않겠냐. 그래도 지금은 트럼프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때 얘기할 때 보니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큰 거 나왔으니까 다음에 작은 거 나오지 않을까. 자, 한숨 쉬고 가자. 아 근데 지금 연속으로 큰 거 2개가 날아갔는데. 크고 강강약, 강중약 뭐 이렇게. 강강 중강약 이렇게 가는 건가? 근데 8월 달에는 이게 더 많이 날아갈 것 같긴 해. 8월 달에 이제 분위기로 을지훈련이 봤을 때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대응도 있을 거고 미국의 대응도 지금 뭐 어쨌든 곧바로 나오긴 했고 그다음에 어찌 프리든 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지금. 이러다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정권 교체의 결과물이 충돌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정도 상태로 가면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군사 분계선에서의 더 자극적인 행동들이 이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기조 자체가 지금 북을 압박하겠다 이런 기조인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군부가 더 활개를 치겠지 지금. 그죠. 동아일보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막 칭송하고 이런다며 기조가. 네, 칭송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자유당하고 바른정당에서는 더 세게 나가라 대북 정책 근본적으로 전환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물 만난 듯이 막 하고 있고. 그럼 군부가 더 장난치기 더 좋은 분위기라는 거지. 근데 이게 전쟁이 난다는 측면보다 교전이 있을 수 있고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상당히 현실적인 것 같지 않아요? 전쟁이 나는 거는 양측이 다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미 전쟁이 나면 트럼프도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 평양이 사라지면 워싱턴 사라지는 거고 지금 그거를 바로 7월 29일에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쟁이 난다고 할 때 과연 전쟁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휴전선에서의 그런 충돌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근데 이게 충돌이 났을 때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좀 이제 예의주시 되는 거죠. 미국이 서둘러 진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워싱턴으로 미사일 날라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시간 재고 있어요? 아니요, 시간 제가 늦게 눌러가지고. 왠지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은.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도 막 고마해라 많이 묻다 해가 해가지고 이제 막 돌을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 한반도에서. 자 미국이 건드렸던 그 세 개 나라 북, 러시아, 이란이
지금 아주 강한 대미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이 형국에서 한국 정부가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것을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어떻게든 최소한 이제 전쟁 뭐 교전 충돌로 나가지 않고 이거를 남북 대화, 남북 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어쨌든 국내 정치에서는 굉장히 지지도 받고 환호도 많이 받았잖아. 근데 김윤중을 이제 임명을 해버렸네 진짜로. 네. 그래서 국내 정치 지지도 확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내 정치긴 한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한미 FTA를 노리고 한 거니까 이게 결국은 대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완전히 이건 엇박자로 나가고 있어서 아 참 우려가 많이 되네요. 근데 한미 FTA 봐봐 당장에 저기 전농에서 규탄 성명 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기 나왔을 때. 그런데 이게 국내 정치까지 다 말아먹는 순으로 간단 말이야. 자, 민심이 보면 지금 그 허니문 기간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6개월. 그러면 이게 11월 10일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먹고 가는 게 있지 않나 싶은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렇죠. 옛날에 이제 이명박 됐을 때는 애당초 기대 자체가 없었잖아요. 왜냐면 난 돈이나 벌어 임마 이게 이제 기본적인 민심이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정말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을 했다고. 근데 이게 삽질을 하게 되면 나중에 6개월 지나가지고 올 가을 이제 낙엽 지는 시기가 왔을 때 진짜 추풍 낙엽처럼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 정말 이거는 회복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때 적폐 세력들이 부활하면서 공격을 할 때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걸 버텨낼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많이 들어요. 아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대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에서 아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되나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좋은 의견이네. 아니 우리가 사드 반대 촛불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사드 지금 배치했는데 당연히 촛불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페북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아 나는 이제 사드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사드 찬성으로 다시 돌아서. 그분이 가는 길로 따라갈 거다. 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자기 생각이랑 없어 그냥. 아니 민심이 있고 정부가 있는 거지 민심 없는 정부가 어디 있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8월도 진짜 평화의 촛불, 그죠? 촛불이 필요하죠. 촛불이 필요하겠네. 마치도 이게 올림픽 성화처럼 올림픽 성화가 왜 전체 올림픽 기간에 계속 타오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왠지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래야 이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나. 광화문에 우리 대형 촛불 그 탑을 하나 쌓을까요? 계속 촛불이 타오르는. 아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예? 우리 소녀상 지금 쭉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 동상을 건립을 해서 네. 주요 관공서, 예. 광장들, 그 지자체 구청장 이런데 민주당 구청장도 만들자 해가지고 촛불 상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촛불탑을. 괜찮다고. 자 아직은 폐막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촛불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시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